몇 년 전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곳은 1980년대 초에 지어진 건물로 외관은 다소 낡았지만 집세가 저렴하여 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는 특이하게도 중심에 커다란 정원이 있어 주민들은 종종 그곳에서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주인공은 대학생인 지수였습니다. 지수는 학교와 가까운 이 아파트에 자취방을 얻었고 같은 건물에 사는 친구들과도 곧 친해져 함께 어울려 다녔습니다. 어느 날 밤 지수와 친구들은 학교 과제를 마무리한 후 함께 모여 야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지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젊은이, 밤늦게 정원 근처에는 가지 마라. 특히 정원 한가운데 있는 큰 느티나무 옆은 피하거라. 할머니의 경고에 친구들은 피식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수는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진지했고 뭔가 중대한 걸 경고하듯 보였습니다. 며칠 후 지수는 과제 때문에 늦게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기운이 없던 지수는 버스를 잘못 타는 바람에 아파트 단지 입구가 아닌 단지 반대편에 내려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정원을 관통해야 하는 길이었고 결국 정원 한가운데 있는 느티나무 옆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느티나무 옆을 지나던 순간 싸늘한 바람이 불며 주변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이 있었지만 그 빛마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왜 여기 왔니? 놀라 뒤돌아본 지수는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급히 발걸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신경이 곤두선 지수는 아파트까지 전속력으로 뛰었고 방에 들어온 뒤에야 긴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어젯밤의 일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농담삼아 유령을 만났다며 웃어넘겼지만 지수는 그 일이 그냥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경고가 자꾸만 떠올랐던 것이었죠. 이후 몇 주간 지수는 그 사건을 잊어버리려 했지만 밤마다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는 항상 느티나무 옆에서 있는 자신에게 누군가 다가와 속삭입니다. 여기서 나가. 꿈은 항상 그 지점에서 끝났고 지수는 땀에 젖은 채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하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지수가 과감하게 아파트 관리소에 찾아가 할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 느티나무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어. 옛날 이곳이 아파트가 되기 전 작은 마을이 있었단다. 그런데 전쟁 중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영혼이 나무에 얽히게 되었지. 그래서 그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란다. 지수는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지수는 방을 옮기기로 결심했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지수는 여전히 그 일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 느티나무를 지나던 날의 오싹한 기운과 낯선 목소리 그리고 할머니의 경고. 아파트를 떠난 이후로는 더 이상 같은 꿈을 꾸지 않았지만 그 사건은 여전히 마음 속 깊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환상이었는지 실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때의 체험이 지수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외진 마을에 위치한 한적한 시골집. 나는 할머니와 함께 여름방학이 되면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 집은 오래된 한옥이라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여러 구석구석에 숨겨진 비밀들이 가득했다. 어느 해 여름 나는 유난히 무더운 날씨에 지쳐 오후 내내 낮잠을 자고 있었다. 갑자기 이상한 기운에 잠에서 깼는데 집안이 이전과 달리 싸늘하고 고요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지만 밤이 깊어진 듯 캄캄했다. 낯선 고요함에 몸이 저릿해졌다. 잠시 후 거실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할머니가 계신 줄 알고 반가운 마음에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머릿속을 스치는 불안감에 이끌려 용기를 내어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집 안 구조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문턱을 넘는데 이내 발밑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바닥에 뭔가 끈적끈적한 액체가 묻어 있었다. 처음엔 물이 새는 줄 알았지만 손끝에 스치는 이상한 감촉이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다. 핸드폰 플래시로 비춰보니 그것은 붉은색을 띠고 있었다. 놀란 마음에 발을 빼려고 했지만 발목이 뭔가에 잡힌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때 거실 안쪽에서 조용히 들리던 소음이 점점 뚜렷해졌다. 누군가 말을 하는 듯했으나 너무 작고 불분명해서 내용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온몸에 소름이 쓸고 지나가면서 공포가 엄습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문득 할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절대 그 방엔 들어가지 마라.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할머니의 경고였다.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그 방 쪽으로 옮기고 있던 나는 할머니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온몸에 감각이 돌아오면서 바닥에 묻은 액체로부터 발을 뻗을 수 있었다. 갑자기 안도의 한숨이 나오면서 동시에 복도에 걸린 시계 소리가 귀에 쨍하게 울렸다. 분명 전에 들리지 않던 시계 소리였다. 떨리는 손으로 손을 뻗어 핸드폰을 다시 들고 불안한 발걸음으로 방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뒤에서 무언가가 내 어깨를 잡아챘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뒤돌아볼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았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에 휩싸여 앞만 보고 달렸다. 어두운 복도를 질주해 간신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밤 공기가 싸늘하게 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다. 등 뒤로는 아직도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기이한 소리가 내 뒤를 쫓아오는 듯했다. 그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나서야 숨을 돌릴 수 있었고 멀리서 할머니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걱정 어린 얼굴로 다가오셨다.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으셨다가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 방은 내 조부모님이 이 집을 짓고 처음 살 때부터 있던 방이었단다. 아무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 그래서 나도 내게 그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던 거야.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다. 활기차던 여름방학의 추억 대신 서늘한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사람들 사이엔 여전히 가끔 그 집에 대한 이야기가 떠돌곤 하지만 나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방에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예전에 겪었던 기묘하고 오싹한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 어느 여름, 제가 아직 대학생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한국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집을 빌려 친구들과 여름방학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일주일은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주변에는 드문드문 몇 채의 한옥이 있을 뿐이었고 뒤편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에 대해 꺼림칙한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도착한 첫날 밤, 웬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캠핑 분위기를 내기 위해 집 뒤뜰에서 불을 피우고 앉아있던 우리는 문득 이유를 알 수 없이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잿더미 속에서 희미한 빛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여기고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고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가자 집 안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등이 깜빡이거나 창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등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계속되었죠. 게다가 이상한 냄새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썩은 나무에서 나는 듯한 냄새였지만 우리는 그곳이 오래된 집이다 보니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넘기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마을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친절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머무는 집에 대해 조심스러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한 할머니가 그 집 근처 숲에서 홀로 노는 것을 조심하라고 충고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우리는 왜 그러냐고 물었죠. 할머니는 정확한 대답을 피하며 그저 조심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숲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따라 들어간 숲은 낮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하고 낮은 그러나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아이의 노랫소리 같았습니다. 순간 우리 모두는 경직되고 말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숲 한가운데에 작은 공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공터 한가운데에는 작은 돌무덤이 있었고 그 앞에는 낡은 인형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집에서 보았던 희미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인형을 들여다보니 그 인형의 눈에서 빛이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그곳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우리는 그곳에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내려 했지만 그날 이후로 숲속에서 들려오던 노랫소리는 밤이 되면 집 주위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매일 밤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떠나기 전 집주인에게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하자 그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우리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 집과 숲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숲에서 놀다 실종되었고 그 후로 그녀의 목소리가 간혹 들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다시는 그 집 근처에 가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여름이 되면 그때의 일이 생각나곤 합니다. 현실인지 꿈이었는지 아직도 가끔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여름의 경험이 여전히 저에게는 생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낯선 곳에서의 하룻밤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